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플러스 4%가량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흐름도 오늘 고가가 6%까지 오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흐름은 매우 양호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많은 주식들이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주식들이 오늘 방어주 개념으로 반등, 낙폭을 줄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주목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 오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반등 어떤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죠. 이 일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테슬라에 대한 어떤 호재 소식들이 우리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긍정적으로 메시지로 또 작용하지 않을지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향후에 미국 대선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업종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 주목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일단은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미국 증시 상당히 낙폭이 좀 과했죠. 크게 좀 나왔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우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된 주식인 우리 엔비디아가 6%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메타도 이렇게 5.6%,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스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테슬라는 마이너스 3% 정도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방어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크게 2% 넘는 급락이 나올 때는 우리 테슬라도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3% 정도면 방어를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를 어떻게 잘했는지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현재 양봉 나오는 것은 오늘 차트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어제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3% 버텼죠. 요 정도면 버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다만 이제 5위평, 12평이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우리 테슬라가 매도 신호가 발생된 점은 분명히 특이한 우리 특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박스권 형태로 와리가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들이 자주 반복될 수 있다. 테슬라가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오름세의 이 흐름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름세에 있는 이 테슬라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를 수 있는지를 투자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앞에서 인도 대수와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악재들을 다 해소했고 또 실제 예상치보다도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인도 대수, 그러니까 실제로 테슬라가 차량 판매가 악재들을 다 해소하고 이제는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주가에 일단은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은 잡고 있지만 아주 세게 탄력 있게 강하게 넘어오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역시나 지금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 반영돼서 우리 2차전지 종목들도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타점은 분명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지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그 소식들은 투자자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원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지지를 하고 있죠. 네, 공화당은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전기차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전기차 관련돼서 우리는 전기차 아닌데?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떨까요? 좀 변화의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향후의 정책들이 무조건적인 우리 전통적인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에도 일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흐름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 앞으로 4년 그러면 싹 죽여버릴 거냐, 전기차 그러면 성장 안 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관련돼 있는 정책들을 다소 지연하거나 또는 보조금 정책들이 금액들이 좀 축소되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시간을 끌거나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최소한 축소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확대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전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로 진짜 대통령이 선출돼서 그러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지했었던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그런 거를 바래서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지원하겠다라는 기부하겠다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620억 규모입니다. 620억 규모. 네. 4,500만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기업가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대단한 머리를 또 가지고 있는 분이죠. 예,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지금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미국 대통령 그 임기가 투자자분들 짧으면 4년이고 길면 이 연임이 가능하니까 길면 8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좀 쏠리는 분위기로 가니까 그러면 트럼프를 잘 지지해서 내가 최소 4년 내지는 또는 8년 동안 최대 8년 동안 내가 트럼프 어쨌든 잘해서 적대적이 아니라 잘해서 어쨌든 수혜주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주가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고 주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요. 적대적으로 대했다가 그 행동이나 그 발언들이 적대적으로 대했다가 어떻게 돼요? 수혜주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주가 돼버리면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전기차 관련돼서 공화당 쪽은 그쪽으로 별로고 원래 내연기관 쪽으로 지지하는데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악재를 발언을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옳은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당선 결과는 11월 달에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소식통을 좀 보면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이제 내다 놓고 보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72%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 특히 여론조사와 정치적 사건들, 뭐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그 암살 시도 이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종합했을 때 72%까지 올라왔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일부는 당선 확률이 뭐 57%로 뭐 평가받는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역시나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그 우리 민주당 내에서 낮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조 바이든 오히려 조 바이든 너 내려와라 라고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님들 소식 뉴스로 기사로 보셨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걸렸죠. 지금 한창 대선과 관련돼서 유세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아닌가요, 그렇죠? 코로나 두 번째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도 나이고 건강 상태 약간 그 치매기가 자꾸 있고 그리고 정치적 기반도 지금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선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자, 왜 에코프로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는지는 투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눈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전기차 대장은요, 테슬라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전기차 공세가 강한데 그 부분들을 미국에서 억누르고 있잖아요. 억누르고 있다라고 해서 뭐 그 산업 자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영향들이 아무래도 어찌됐든 지금 시장 자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성장을 약간 둔화시키는 악재 요인이 됩니다. 왜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누군가가 어느 한쪽을 자꾸 누르게 되면 반대쪽이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그럼 미국 자국의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중국을 때려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성장을 자꾸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 시장들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지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면서 향후에 트럼프와 어쨌든 잘 협업해 준다면 트럼프가 굳이 테슬라를 강하게 누를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테슬라가 수혜주로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최근의 이 흐름도 분명히 우리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의 이 주가도 역시나 앞으로 물론 이제 인도 대수라든가 또 실적 발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일정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른쪽 유료방에 제가 뭐 수시로 자꾸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도 제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 여기 내용들 올려드렸죠. 자, 언제입니까?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자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라는 거 여기 내용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미 테슬라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대비해서 우리 이미 앞에 인도 대수에 대한 지표 결과들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보았기 때문에 큰 악재로 돌발 변수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3분기, 4분기로 내다봤을 때는 분명히 테슬라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에코프로나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들 안 좋았었던 거 다 선반영됐어요. 주가 충분히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세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테슬라 가지고 계속 오늘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저렇게 가고 또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2차전지로 제가 지금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대놓고 언론 플레이들이 기사화되고 실제로 이게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이 볼륨이 커진다면 우리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당히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투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의 이런 흐름들이 실제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우리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5천 원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투자자분들 12만원, 13만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국면들을 투자자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가격대 수준에서 우리가 잘 매수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12만원, 13만원, 작게는 20%, 또 크게는 30% 이상의 좋은 수익들, 큰 수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잘 보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길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50, 20, 62평이 밀집돼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격도가 좁아져 있다. 이격도가 좁아지면 벌어지게 되고, 벌어지면 다시 좁혀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좁혀져 있는 이 에코프로 주가가 다시 한번 언더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 중요한 변곡점에 이제 다다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정상으로는 내일 이제 금요일과 다음 주로 넘어가기는 바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앞두고 우리 에코프로는 우상향으로 세게 강하게 치고 나가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